주역의 그 괴를 설명했다라는 뜻인데 8궤와 64궤를 전체적으로 그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맨 첫 번째 나오는 그 주석을 보시면은 임천호 씨왈 설계자는 비제 괴위 괴덕 괴상지 설이라 그랬죠. 설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갖추어서 실었다. 무엇을? 괴의 위와 괴의 덕과 괴의 상의 설명을 갖추어 실은 것이라 실었습니다. 그러므로 자 성유 유 설의자 하니 대개가 옛날부터 그 설명한 뜻이 있었으니 이렇게 되는 거. 옛날부터 이것을 설명한 뜻이 있었으니 이를테면은 팔색지 서이니 팔색의 글과 같은 것이니 라고 해서 팔색이라는 말 알아두세요. 팔괘를 흔히 팔색이라 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팔괘에 대해서 설명한 글 이렇게 통하기도 합니다. 팔색이니 소재 유 약차자의 부자 필삭지위 전이라. 그래서 실은 바가 이와 같음이 있는데, 자 이와 같이 팔색과 같은 그러한 글이 있는데 부자께서 이것을 필삭했다라는 것은 깎아서 이제 쓸데없이 군더더기 들어간 것들 좀 허무맹랑한 것들은 좀 깎아가지고 이로써 전했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자가 창작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을 정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수장과 차장인즉 머리장과 그 다음 장인즉 부자 총설 성인 자격 대의하여, 그러니까 이제 설계전 제1장과 제2장은 부자께서 성인이 자격하신 대의를 총괄적으로 설명하여서 이위 설계 전지 발단 예니라. 이로써 설계전에 단서를 일으켰느니라. 쌍호 나머지는 한번 볼까요? 쌍호호 씨왈 보면은 설계의 수론에, 다시 말해서 설계전의 제1장에 바로 밑에 보면은 그죠? 석자 성인지 자격야의 유찬어 신명이 생시하고 라고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유찬어 신명이 생시 입교하여 2급 복희 문왕 괴의 부동하고, 그래서 설명한 극히 신명을 도와서 그 다음에 시초를 내고 괴를 세워서 라고 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저 복희와 그 다음에 뭐요? 문왕이 맞아. 괴의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는 서로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문왕의 괴의와 그 다음에 복희씨의 괴의는 다르다 그랬죠. 64개, 복희씨의 64개는 일정 8회 법칙에 의거해서 건괴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돌아갔고, 앞에서 원방도 봤었죠. 그 다음에 문왕의 괴의라고 하는 것은 중천 건괴로부터 해서 화수 미제캐까지 이렇게 해서 같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제2장에서 논한 8개의 상에 대해서는 8개의 상에 신비기 상다라, 심히 그 상이 갖춰져 있는 것이 많으니라. 이것은 시 부자 소 자취 부진동어 선성하고 부자께서 스스로 취한 바가 온전히 다 앞서의 성인들과는 같지 아니하고 한유 이래로 1600년에 미능 이거 저기 뭐죠? 심인가요? 아니 심파 차이하니 한나라 이래로부터 1500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는 언제요? 저 송나라 때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이러한 뜻이 그죠? 이렇게 심히 파괴되지는 아니했으니 이위 부자치 개괄 전성 소취지 상해 대개 그 부자께서 다만 이거 개자에다가 뭐예요? 저기 말이 그 수레 아니 나무 목자에다가 그 은미할 은자를 쓴 거죠. 은미할 이것은 다 부자께서 다만 전성 소취지상 앞선 성인들께서 취한 바의 상을 그 개 아니 여기 개자를 은괄 바로잡아 묶어서 바로잡아 묶어서 그 다음에 경에서 구하되, 경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 문왕의 괴사와 그 다음에 주공의 효사를 얘기합니다. 그 경에서 구하셨으되 꼭 그하고는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8개에 대한 공자 여러 가지 설명들이 꼭 64개에 다 나타난 것들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같지 아니하니라. 시이언상자 다 견합부회의 부득기설이라. 그래서 이른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견광부회해서 견광부회한 것들이 또 많고 그 설명을 다 여기서는 설명이 다 맞지는 않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역의 부득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경문이라고 얘기할 때는 문왕의 괴사하고 주공의 효사라는 뜻입니다. 꼭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는이라고 할 때 우는 여기서는 지금 쌍호호시가 되겠죠. 내가 일찍이 그 보건대에 수성인 취상에 여러 성인들께서 상을 취하심에 강유부동이라 각각이 같지 않음이 있느니라. 같지 않기는 하지만 실은 어차피 괴 내에서 다 설명된 거니까요. 그러므로 설괴의 설괴의 상구어 경부진합하니 상에 그래서 그 구한 것이 경과는 다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니 개 부자 자취지 상이 다 불필진동어 선성하니라. 그래서 부자께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이죠. 대개가 공자가 스스로 취한 상이 대부분이 앞서 가신 성인들과는 다 꼭 같지는 아니하니라. 약분 문왕 주공지 역하고 그래서 문왕과 주공의 역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각각이 자구지적 스스로가 구한다면은 탄연 명백의리라 분명하게 그저 확연하게 그저 분명해질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왕과 주공의 역이라고 하는 건 문왕은 뭐다? 괴사, 주공은 효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제1장 쭉 한번 같이 읽어보자. 아까처럼 자, 석자 성인지 자경야에 유찬어 신명이 생시하고 삼천양지 의수하고 그 다음에 관변어 음양이 입괴하고 발휘어 강유이 생유하니 172쪽이요. 다시 관변어 음양이 입괴하고 발휘어 강유이 생유하니 화순어 도덕이 이어의하며 국리 진성하여 이지어 명하니라. 거기까지인가요? 오는 제1장이라 그래서 설계전 제1장의 말인데요. 자, 석자 성인지 자경야에 옛날에 성인이 역을 지으심에 유찬 극이 도왔다. 무엇을? 신명을 그죠? 신명을 극이 도와서 생시하고 시초를 내었고 그럼 이거 누구 얘기겠어요? 이때 성인은 복희씨를 얘기하는 거죠. 복희씨가 뭐예요? 신명을 유찬어 신명이라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서 나온 말로 표현하면 앙이관어 천문하고 부이차러 지리라라고 했던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시초점을 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이런 경우도 이제 이런 자꾸 말을 조금 이제 익혀 두셔야 되는데요. 그 본이 주자가 쓴 설명을 보면은 유찬 신명이라라고 극이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유언 찬화육이니 화육을 도왔다라는 말과 같으니 바로 귀책전이라고 하는 사마천이 쓴 사기의 귀책 열전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점서와 관련된 그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느냐면 천하 화평하니 천하가 화평해지니 왕도득이 시경 장장기 총생만 백경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도가 그죠? 왕도가 얻어져서 다시 말해서 옛날 성인이 왕도를 피면서 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초라고 하는 풀이죠. 띠풀입니다. 시초라고 하는 그 풀의 줄기가 얼마 되는가 하면 장일장이라 그랬습니다. 길이가 그 일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총생하여서, 총생에다 못 우어져서 이렇게 나는 거죠. 총생과니까 총생하여서 총생함이 100줄기 한번 쭉 나는데 줄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나온 요 줄기들이 전부 다가 100개죠. 100개 이상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1장 정도 되는 걸 가지고 한자가 되는 것을 가지고 점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디풀 보는 거 짧죠.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마디풀 뭐 한 진짜 손가락 마디만 그 마디풀에 해당되는데요. 이전에 그 시초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풀이 있는가 봅니다. 그 육덕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설문에 여신이 쓴 그 설문회자를 보면은 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쑥이다 이렇게 표현해. 쑥호자입니다. 속이니 쑥속이니 얼마를 살고 천세하고 천세를 살고 천년을 살고 그 다음에 300경이니 줄기는 300경이니 그러니까 천년을 오래 살면서 그 300개의 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가지고 셈하여서 천자는 9척을 쓰고 제후는 7척을 쓰고 대부는 5척을 쓰고 사는 3척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에서 보면은 모시는 이제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그 시입니다. 그 시경이고 시경에 뭐라고 이제 시초점에 되는 초목이라 이렇게 표현했으니 그 시경 정의에 소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은 이사 뇌숙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숙 그죠? 그과 같고 청색이며 그 다음에 과생이라고 표현했네요. 웅덩이 과자입니다. 웅덩이에서 자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뇌숙이다라고 하는 것은 맑은 대쑥 이렇게 해서 맑은 대쑥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쑥 종류다라고 하는 건데 옛날에 이렇게 큰 게 정말 있었는지 지금은 아마 없으니까 이런 표현들을 썼겠죠. 자, 지금은 뭘로 쓴다 그랬나요? 시초 그러지만은 대나무로 쓴다 그랬죠. 대나무로 우리가 한 뼘 잡고 오니까 한 25cm 이 정도대로 보통 만들어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시초점을 내서 생시하고 그랬으니까 시초점을 냈는데 시초점을 치는데 나중에 우리가 대까지 50개를 가지고 치는 거 지난번에 보셨죠? 50개를 쳐가지고 요리조리 해서 4개씩 해서 갈라가지고 나머지를 손가락에다 건다 그랬죠?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 2개를 태극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그 가게 2개를 나눠서 양의로 나누는 거죠? 2개를 놓고 먼저 왼쪽에 있는 걸 들죠? 오른쪽에 있는 건 땅이니까 땅에 있는 것을 하나를 다시 해서 새끼손가락에다 끼고 왼손으로 잡고 이것을 4개씩 세가지고 나머지를 두 번째다 끼고 이걸 다시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걸 들어서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세서 또 나머지를 낀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나머지 나온 그 수를 가지고 이른바 588이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588이 되면 양효예요, 음료예요? 5라는 생수가 하나가 있으니까 88이 2개니까 양이죠. 그죠? 홀 하나가 더 이기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양이 되고 양은 숫자를 뭘로 기록한다? 7이라고 기록하죠. 899 나오면 988 나오면은 성수니까 순음이죠. 순음이니까 이거는 노음수가 되겠죠. 노음수는 뭘로 표현한다? 6이라고 하는 숫자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시초로 이렇게 세워서 이제 숫자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차는 뭐냐면 수에 의지하고 의수 이랬 있잖아. 아까 생시하고 근데 의수인데 그 수를 기본적으로 어쩌면 삼천양지의수라 표현했습니다. 삼천양지의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개사상전 이게 몇 장이냐? 9장이었던가요? 아니, 제가 개사상전 제 5장이었던가요? 9장이었던가요? 개사상전 제 9장이에요. 천일지, 천삼지사, 천오지옥, 천칠지파라 해서 쭉 나왔던 게 그 다음에 만물, 단기 만물지수 11,520이라고 하는 그 대목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쭉 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게 있을 겁니다. 도대체 수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거죠. 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천일지, 천삼지사니까 1이라고 할 때 1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루를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자연수라라고 하는 것은 하루 만약에 아침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침에 해가 떠서 그 다음날 다시 아침이 될 때까지 그게 1이라는 숫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1이라는 숫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1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더하는 것이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지극히 자연수라 그랬죠. 이 자연수는 서양에서 똑같이 쓰는 겁니다. 내추럴 넘버 해가지고 그 날수를 세는 건데 그 수를 거기다 이제 기준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를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느냐면 삼천양지법으로 센다 이 표현입니다. 삼천양지를 가지고 쓰는데 이거 거의 기하학이라 보시면 돼요. 기하학의 가장 기본적인 기하학. 하늘을 그렇게 수를 표현하는데 하늘은 우리가 예전에 글자도 모르고 아니 수 개념도 잘 없고 했을 때 기본으로 하늘은 어떻게 한다?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의 기본은 뭐다? 1이라 그랬죠. 여기서 쓰는 그 삼천양지법의 이 표현 방식이 뭘로 표현한 것이냐면 소수 개념으로 표현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기본적인 소수 개념의 표현인데 하늘을 셋으로 했다 이 표현이에요. 하늘을 셋이라면 이건 양이죠. 그죠? 자, 양이 나왔을 때 양은 기본적인 수를 3으로 표현하고 음이라고 하는 것 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표현했다? 2로 표현하는 거죠. 자, 이게 아라비아 숫자로 씁니다. 3으로 표현하고 이건 2로 표현해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순 하늘께다 그러면 이거를 얼마로 표현했고 수로 표현하면 수로 표현하면 333이니까 이게 9가 되고 순 곤이다 그러면 뭐예요? 6이 되고 그 다음에 소양수 그 다음에 요거 소양수는 그러면 얼마가 돼요? 7이 되죠? 되죠? 그 다음에 소음수 얼마? 332 그죠? 223 이렇게 되는 그죠?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를 이렇게 표시하더라. 그러니까 이 삼천양지법에 의거해서 의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교효를 뽑아가지고 나오는 그죠? 효들은 바로 이러한 숫자들로 표시했다라는 건데요. 이제 그 하기 전에 이제 이거는 의수 개념이 되고 자, 하늘을 셋으로 표현한 것은 수에 1, 2, 3, 4, 5, 6, 7, 8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1로 표현하지 않고 앞에서 천일지, 천삼지, 삼에서 지 10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늘 수를 대표하는 것은 뭐냐? 3이고 땅의 수를 대표하는 것은 2다. 그죠? 2다인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요 기하의 이 모양에서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는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자, 이것을 지름을 1이라고 할 때 하늘은 둥근 거니까 어떻게 돼요? 파이니까 그죠? 이거를 우수리 다 떼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3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되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1로 하면 이게 전체가 어떻게 된다? 4가 되는 거죠. 4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2로 나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면적의 그냥 최소 단위다 그러면 기본적인 삼각형의 단위라 그랬습니다. 이 삼각형의 이 작두법을 가지고 우리가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거리를 측정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우임금이 치수 사업을 할 때 바로 요 원리를 가지고 표현했죠. 하늘수 3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삼천양지 그러면 어떻게 4로 올라가고 그럼 3, 4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당연히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2라고 하는 거 1, 2, 3, 4, 5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수 개념이죠. 왜? 공간 하나가 만들어지는 최소의 단위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돌리죠. 계속 돌리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돌려서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돌려서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천하를 두루두루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리면은 그죠? 빙글빙글 돌리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가운데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빙그르르 도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 그랬다고요? 요거를 뭐라 그랬죠? 술의 둔께 건곤이 있고 술의 둔께 뭐냐면 올레 둔이니 그죠? 올레 둔이니 군자 이하여 경륜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하를 경륜하는데 자 천하를 경륜한다 그랬습니다. 날줄로 짜고 그 다음에 시줄로 경륜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경이 되고 이건 윤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경륜하는 것이고 경륜의 이치인데 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땅을 분해야 되는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땅을 나눌 때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토지 측량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요런 작두법 방식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의 둔꾀의 초요에 보면은 저기 정사님 잠깐만 여기 가서 예. 신경 쓰지 마시고 공부하십시오. 둔께 초요에 보면은 반환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으로 반의 표대라라는 말인데요. 여기도 오늘날까지도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반환이라 해서 반을 기본으로 반을 표대 삼아서 빙글빙글 돌아간다라는 뜻이 되고, 도읍지로 표현하자면 이제 천자의 도읍지가 중심이 돼서 천하를 경륜하는 모습이 되고 해서 요게 이거를 반이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니까 이게 어디게 돼요? 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네모가 되는 거죠. 그 네모의 반을 가지고 쓴다라는 의미에서 양지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대까지 50개로 이렇게 해서 점을 치는데 실제 기용은 얼마다? 49책이라 표현했죠. 여기에 가로 얼마예요? 최소 단위가 7이죠. 2 곱하기 얼마예요? 7이죠. 그래서 77에 49책으로 쓴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일부의 일본 학자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기용은 49책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는 기본적으로 여기다 끼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쓰는 것은 얼마다? 48책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가운데 있는 환 하나도 또 역시 빼둬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나중에 쓰는 것도 기용이 49책이다 48책이라고 하는 것도 둘 다 통하는 말들이더라. 어쨌든 요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수를 전개를 하는데, 주역에서 이제 그 궤를 뽑아가지고 수를 쓰는 것은 삼천양지법에 근거한다라는 겁니다. 삼천양지법이라고 하는 건 하늘수는 뭘로 두고? 기본적인 상으로 두고 생수. 그죠? 땅의 수는 2를 기본으로 하더라. 이걸 가지고 의지했더라라는 것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자가 밑에다 설명한 거. 이제 이런 거 두고서는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밑에 뭐라고 되냐 일단 봅시다. 천원지방하니 이렇게 돼 있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니 원자는 일이 원삼이, 일이 위삼이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하여서 둘레가 3이 되고, 이제 뜻이 들어오죠. 다시 말해 지름을 하나로 하니까 둘레는 파이더라. 3.14인데 굳이 14는 0.14는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굳이 여기다 일반 실제적으로 작도상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아니니까.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것은 각 1기라. 그죠? 각각의 홀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그 홀수 하나하나, 그러니까 각각 하나 해가지고서는 해서 한 것이라. 그러므로 삼천이, 그죠? 하늘을 3개로 하여서 뭐라고 한다? 3이 된다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방이라고 하는 것은 1이 위 4요. 이것도 이제 되겠죠? 1을 지름으로 해서 둘레가 4개가 되고, 그래서 4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2라고 하는 2개의 짝수가 합해진 것이라. 그러므로 양지, 네모난 땅이라는 것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각각이 둘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면적을 내는 삼각형의 최소 단위를 가지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수, 개, 의, 차이, 기라. 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 이것에 의지하여서 일어난 것이라. 다시 말해서 삼천양지법에 의거해서 나오는데, 설시 삼변지 말에 우리가 시초점을 이렇게 세는데, 시초를 세는데 3번 변한 끝에, 그죠? 3번 변한 끝에 그 나머지, 그 다음에 3개의 그 숫자가 되는 거죠. 나머지 3개, 기라고 하는 것 역시 나머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3개의 나머지인 즉 어떻게 돼요? 만약에 3으로 이렇게 되면은 3, 3 해가지고 3, 3, 9가 되고, 그 다음에 3이 둘둘 하면은 3이 6이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6이 되고, 그 다음에 양 2니까 4가 되죠. 1, 3 하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4, 3 하니까 바로 소양수 7이 되고, 양 3이다 그러면은 하늘수 3천이니까 3천이 2개니까 어떻게 돼요? 6이 되고, 그 다음에 양지에 하나니까 어떻게 돼요? 8이 되는 거죠. 6하고 8에서 바로 소음수 8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쭉 해서 우리가 수를 쓰는 것이 되고, 나머지도
다 그 개념으로 쭉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삼천양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나머지도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변어 음양이 입괴하고, 그래서 저 음양의 변화를 보고, 이렇게 된 거, 변화를 보고, 그 다음에 괴를 세우고. 음양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시초점 뽑는 방식이 되는 거죠. 시초점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소양수가 나오느냐 소음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쭉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괴가 나오는 거죠. 괴가 나오는 것이니 바로 발휘어 강류이 생효하니, 바로 강류에서 발휘하여 효를 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음양, 아직 괴로 드러나지 아니했을 때는 음양이라 표현하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씩 효로 뽑혀져 나올 때는 강이다, 유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거기, 자, 절제 채시왈고 한번 봅시다. 변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번을 변하면 하나의 효를 내는데 3번씩 뽑는 거죠. 그래서 3변성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6효가 되니까 18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16,8변지 변예라, 18번 변함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음양이라 라고 하는 것은 6, 7, 8, 9, 6 이제 이렇게 써도 이게 뭐라고 읽어야 돼요? 소양수 7, 소음수 8, 노양수 9, 노음수 6, 요 개념이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니 그래서 관 7, 8, 9, 6의 변함을 보면, 그래서 7, 8, 9, 6의 변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7, 8, 9, 6이 멋대로 섞이는 거죠. 멋대로 섞여서 이걸 보면, 그리고 노양수는 9는 나중에 소음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노음수 6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양으로 변하는 거죠. 자, 무슨 소리냐? 한번 숫자 불러보세요. 7, 6, 7, 8, 9 전부 다 성수 개념으로 표현하니까 맨 처음에 뭐 나올까요? 7 한번 나올까요? 7 나오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불러보세요. 무슨 숫자? 빨리 부르세요. 부른 대로 할게요. 얼마? 7 다시? 얼마? 아무거나 부르라고요. 6효까지. 불러보세요. 아니 6, 7, 8, 9 가운데 하나만 고르라고요. 8. 8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음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9. 9 그러면 양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6.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8. 8이면은 소음수가 돼요. 또 그 다음에 얼마? 7. 양. 이렇게 됐네요. 그죠? 이건 변하면 이게 본괴라 그랬죠. 이게 본괴가 되고, 그러면은 이건 그대로 가고, 노양수 9는 뭐가 되고? 양이 음이 되고, 그죠? 양변 음으로 되니. 그 다음에 노음수는 뭐가 되고? 양이 되고.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직괴는 뭐가 돼요? 본괴는 뭐가 되고? 그대로 읽으면은 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이니까 그대로 읽으면 돼요. 산화 비괴가 되네요. 그죠? 본괴는 산화 비괴인데 이것이 직괴. 이걸 직괴라 그러는데 직괴는 뭐가 된다? 활의 서합괴 이렇게 되는 거죠. 활의 서합.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변효를 가지고서는 위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변하니까 뭐 이것이 먼저 본효, 그 다음에 따르는 거, 그러니까 뭐 주가 되고 종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에서 서합했다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꾸며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씹히는 꼴이 되는 거죠. 벌 받는 꼴이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또 효의 변함을 이렇게 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변어 음양, 그죠? 음양의 변함을 보고라고 하는 것은 효를 뽑아서 바로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는 괴를 세우고, 괴를 세워서 이제 발휘어 양강, 그죠? 강유에서 이제 강과 유가 정해져서 바로 이와 같이 생효하니, 효를 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은 8변이라 해서 관 7, 8, 9, 6의 변이면 즉 괴 가득이 입으니라, 괴를 가해 얻어서 세우느니라, 세울 수 있느냐. 그래서 음양지 변은, 음양의 변함이라고 하는 것은 즉 소위 위효니, 곧 바로 효가 되는 바이니 부원. 그런데 다시 발휘
강유지 생효라고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한 것이라.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 개, 미, 용즉 아직 쓰임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때는 뭐라고 한다? 그죠? 위지 음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있자 이병즉 이미 쓰임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강유가 된다. 이렇게 강유라고 말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를 내어서 그 효가 하나가 딱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어떤 위정자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하는데 괴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가지고 내가 뭐 어디 더 출세하겠느냐 어디 땅을 더 뺏겠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딱 세워놓고 어떻게 그냥 화순어 도덕이 이어의하며 국리진성하여의 지어명 하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하려고 하느냐? 바로 도덕 정치하려고 한다 이 소리예요. 그죠? 화순어 도덕이라고 하는 건 도덕에 화하고 순한다. 도덕에 화합한다라는 거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논어에서 도지 덕이 되는 거죠. 자, 도로서 인도하는 것을 도지 덕으로서 하고라는 건 도덕 정치가 되는 거죠. 그 도덕 정치에 모든 사람들을 다 화합하게 하고 나도 순종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겁니다. 도덕에 화순하고 그 다음에 이어의하며 그래서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바로 인의의 정치로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가을거지하에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분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배를 공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어의하며 그 다음에 국리진성하며 그러면서 여기서 이치를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다스림을 다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자, 하늘이 나에게 부여해준 바로 도덕 정치에 화순어 도덕이라고 하는 그 도덕 정치의 그 이치를 다 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이 그 하늘이 누구에게나 다 부여해준 그 성품을 다 하여서 그 다음에 이지어 명하느니라 명에 이르게 하느니라라는 이 표현이 되고 말은 어려운데 대학으로 표현하자면 여기 어느 단계예요? 지어지선의 단계 지선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요 핵심적인 내용을 빼놓고 주역을 논하면은 주역 공부는 그저 이 옆에 사도로 흐르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화순어 도덕이 이의 거기 국리진성 있죠. 이 성이죠. 둘 다 합치면은 궁진 이성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성을 다한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성을 그래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성적인 그 학문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옆에 조금 해석이 잘못된 게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자, 옆에 정자 해석 봅시다. 정자월 화순어 도덕이 이어 의자는 바로 뭐냐? 체용냐라 그랬죠. 그러니까 체가 되는 것은 뭐예요? 화순어 도덕이 되는 거죠. 이걸 화순어 도덕. 이게 체를 바탕으로 해서 바깥에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에서 나타나니까 바로 이것이 용이 되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뭐라고 설명했냐면 화순어 도덕이 이어 의의 의인즉 그죠? 의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뭐다? 이어 의의 그 뜻은 곧 바로 천도이고 역에 그 다음에 이어 의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구시라는 말 이를 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시라고 쓰세요. 구시 오름을 구하는 거. 우리 실사구시라는 말이 있죠. 실제 일에 나아가서 이겁니다. 실사구시 원래 저 한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구시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그 한서 노자가 얘기한 걸로도 나오고요. 구시 오름을 구한다라는 뜻인 노자가 얘기하는 건 조금 이제 의미는 다르고 그래서 오름을 구하여 그다음에 오름을 구하여 또 그다음 쉽게 깨우친다라는 말이라 이렇게 고치세요. 그러니까 차언 구시 이효라 이렇게 고치고 구시지 심히 이렇게 구시지 심히 악영 불가 망리어 의를 차이운자라 그렇게 하면 더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구시로 오름을 구하여서 쉽게 깨우치는 것을 말함이라. 구시 오름을 구하는 마음이 아경 잠깐 그죠? 그 잠깐이라도 어떻게 되면 가히 이어의라고 하는 것 그죠? 이어의를 잃지 않는 것을 이것을 바로 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치 개념이고
언인 언어지 간 상소리자는 비동 국리지 이하라. 그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속에 언어지가 나니까 뭐 보통 사람이 말할 때 항상 야 그 뭐 이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국리의 이와는 같지 않느니라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야 이치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 이치는 굉장히 비좁은 그 앞뒤 관계 따져서 논리적이다 이런 말이 되고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 실제적으로 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다 도덕의 화순이다. 다 도덕에 화순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의 공평한 배분이라 그랬으니까 다스린다라고 할 때 다스리는 것은 뭘 근거로 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국가의 경제적 토대가 정전법에 근거한다라는 거죠. 분배라는 그 이라는 말 자체가 왕이 마을을 다스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고을을 다스린다는데 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은 가운데 있는 이 바로 정전법 요걸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땅을 이렇게 분배한다 이런 뜻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역 속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글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둔기에서도 보았지만 반환이라고 하는 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미 우임금의 취수사업 때 이미 정전법의 원리에 근거를 해서 두루두루 땅을 분할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애초에 그거를 반환이라는 말이 그냥 넘어가면은 주역 전체를 아무리 읽어도 정확하게 뜻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전법의 이 근거한 이 정치를 실현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굉장히 철학적인 말들인데 그래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만 읽어볼까요? 여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원단에 국리진성의가 그 국리진성의 하고 왈 나오니까 토 만약에 없었을 때 국리진성의 그 다음에 왈 나오면은 국리진성이 대체 뭡니까 이 소리예요. 그죠? 국리진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왈 지어 명즉 전하여 무창력 천이 여 성어 락이니 낙즉 생 의지 동이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왈 가로대라고 하는 것은 누구 대답이겠어요? 여기 지금 정자의 말씀이죠. 정자의 말씀이니까 정자가 이제 노부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치를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치를 다하면 성품을 다하는 것입니까? 이제 뒤에 실제적인 뜻으로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랬더니 명에 이르면 그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내가 그 천명을 다하는 것에 이르면 바로 이것이 온전해져서 무창력천이 굳이 힘쓸 곳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다 힘쓰지 않더라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논어의 공자가 태백편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성업악이라라는 거죠. 악에서 이루어진다. 성악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흥어? 백성들을 교화하는데 어디에서 일어난다? 주역 공부하는데 논어를 모른다 그러면 집에 가서 반상하고 오늘부터 논어 계속 읽으세요. 자, 기본적으로 자 나라 이게 지금 화순어 도덕 뭐 이의 전부 다 정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옛날에 성인의 정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성인의 정치의 최고가 바로 뭐냐?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기본적으로 정전법 체제에 의해서 공평한 그저 이 배분을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뭐나 다름없다?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뭘로 가리킨다?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근데 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뭐다? 관청의 말씀. 관청의 말씀 뭐예요? 시잖아요. 시. 관청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노랫말에다가. 그래서 나라라는 건 어디에서 일어난다? 흥어 시죠. 흥어 시라고 하는 건 시를 공부하면 괜히 마음이 일에 대해서 뭐 흥청흥청한다 이거 아닙니다. 괜히 마음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백성들을 시에서 흥기시킨다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다 흥기시켜요? 화순어 도덕이에요. 그죠? 거기다 일으켜서 그래서 시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돼? 자꾸 이렇게 해서 일으키는 거죠. 이속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화순어 도덕에 도덕 사회를 자꾸 부추겨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도덕사회가 안정됐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서야 된다? 흥기시키면 사람을 딱 잘 세워야 되는 거죠. 어디에서? 그쵸, 예에서 서야죠. 요즘은 참 무례한 사회가 됐죠. 그죠? 서로가 예 속에서 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다 완성되는 것은 어디다? 지금 얘기하는 성어 악입니다. 그죠? 악. 거의 지금 번역을 그냥 음악악이라 참 이 말들을 다 잃어버려요. 악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음악 개념이 아니죠. 뭐냐면 종합이죠. 다시 말해 옛날에 그 군주 간에 조회를 하거나 회동할 때도 반드시 뭐가 있고? 음악이 있죠. 제사를 지내는데도 자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래가 있고 예법 절차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성어 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여기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창력인이 이른 바에서 이를테면은 악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다니시면서 그 나라의 음악 소리를 들어보면 아 이게 흥하는 사회인지 망하는 사회인지 그죠? 이걸 두루두루 알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어 악이니 그 악즉 여기인데 이때는 이제 악이라기보다도 낙즉 즐거웠다면은 그래서 이제 음악이 그렇게 되면은 다들 저기서 이루어지면 즐겁게 되겠죠. 그래서 즐거움이 뭐예요? 일어난다는 뜻과 바로 같으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이 흥기가 되어서 다 도덕으로 화순한다 이런 뜻입니다. 국리진성이 지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삼사일시 병립하고 다시 말해서 삼사라는 것은 국리, 진성, 지명 요 세 가지 일이 되겠죠. 그 세 가지 일이 따로따로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병료 그랬습니다. 한꺼번에 아울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원무차제하여 원래 그죠 본래부터 이 순서가 없어서 불가 장국리하여 착지지사하니 장차 국리하여서 그 다음에 알물 짓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 그죠 그런 건 불가하는 것이니 약 실궁등리면 실제로 그 공부하고 그래서 이치를 얻으면 곧 바로 뭐다 성명력 가련이라 성명 또한 가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여 국리 지어 지명이 서언지나 지금 글을 쓴 것은 국리하여서 그 다음에 명예까지 이르는 것은 지금 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순차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순서로서 말했지만은 순서대로 말했지만은 부득불련이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것이고 이렇게 되죠. 부득이하게 쓰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했지만 그 실은 지시국리하면 변능 진성 지명예라. 그 실제는 다만 이치를 다하면은 문득 내가 하는 그 성품도 다하는 것이고 마침내 명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속 본다면은 국리 이거는 지금 성리학이라는 개념하고도 중요하니까요. 자, 국리 진성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일로 나눴지만 실제는 뭐다? 일사라. 그저 다 한 가지 일이니 제국리면 변진성이요. 자, 제라면은 그 국리를 다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문득 성품을 다한 것이고 진성이면 그 다음에 변지 지명이니 문득 바로 명에 이른 것이니 여목 가히 위 주는 이하여 이를테면은 나무에서 그죠 나무에서 가히 기둥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루 기둥보다도 그루터기 그루라고 했죠. 나무 그루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고 이치이고 자라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그 곡직이라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죠. 왜냐면 나무는 처음에 나올 때 씨앗에서 뿌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처음에 굽혀지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땅을 뚫고 나서는 쫙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곡직이라라고 하는 건 성품이고 기소이 곡직이라라고 하는 그래서 곡직하는 까닭은 바로 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이라 뭐가 있으면 좀 돌아가는 거고 그죠? 없으면 그대로 곧게 쭉 나아가는 것이니 그래서 그 이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일 뿐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야 성야 명야 이 세 가지는 미상유 이한이 일찍이 다름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 국리즉 진성이요 진성즉 지천명의라. 그러니까
지천명,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천명이라라는 말까지 이제 해석을 했네요. 천명이라라고 하는 것은 유천도야니, 천도와 같으니 이기 용언지즉. 그래서 그 쓰임으로써 말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뭐다? 명이 되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이름이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치인즉 수궁이요, 모름지기 궁구해야 되고, 성품인즉 모름지기 다 해야 될 거야. 이치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걸 파고 들어가서 알아야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이니까 이것을 모름지기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 언이니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이니, 그걸 뭐라고 얘기하나 각각의 처한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궁여진이면, 그래서 궁하는 것은 바로 궁리, 진성이면은 그죠? 지시 지어 명령이라 다만 명에 이를 뿐이니라. 이름하여서 여기서 자 화순어 도덕이 이어 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른바 뭐예요? 그 지도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권력자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 공자가 내가 권력이 없다고 해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요? 공자는 위가 없더라도 어떻게 돼요? 후학을 위해서 이름하여서 두루 책을 만드는 것도 그분의 뭐예요? 지어 명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명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하기는 곤란하지만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궁리진성이라라고 하는 것은 너나 없이 군자라면은 추구해야 될 가치라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집에 가셔서는 뭘 읽으셔야 되냐면